총도 없이 100년 범죄 국가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를 기술로 막겠다는 거짓말은 그만하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상 최악의 교통 지옥기라고 불리던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단순히 차가 막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차를 노리는 무장 강도를 기승하게 만들었고 사람 목숨보다 동전 몇 푼이 더 중요한 무법 천지로 변한 것이었죠. 콜롬비아 정부는 이 100년 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의 강대국도 이 난장판을 정리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발을 들이자마자 싹! 평화를 만든 이 기술을 본 보고타 시장은 한국이 총 한 자루 없이 범죄를 소탕했다. 이건 0.2초의 사회혁명이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0.2초로 남미의 100년 범죄판을 싹 다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펼쳤고 딸 카를라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죠. 17살, 대학 입시를 앞둔 딸아이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전 8시 23분, 케네디 지구를 달리던 497번 버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센타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 몇 센트의 동전을 더 벌기 위해 버스 기사들이 벌이는 광기 어린 경주를 말하는데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신호도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리는 겁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죠. 꽉 찬 버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문에 매달려 있었고 카를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급회전했고 딸아이는 그대로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간단했어요. 즉사. 연간실로 달려갔을 때 카를라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노트가 쥐어져 있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파란 펜으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2003년 7월 10일. 오늘 인터넷에서 서울 지하철 사진을 봤다. 너무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다. 사람들이 카드 하나로 어디든 간다고 한다. 아빠가 말했던 통합 시스템이 이런 건가?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 보고타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까지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노트를 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동료 하비에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르코, 미안하네. 카를라가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르코, 포기하지 마.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시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국제 입찰을 연다더군.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보고타시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 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 전 세계에서 제안서를 받는다고 하더군.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카를라의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카를라, 아빠가 꼭 해낼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모든 도시의 사례를 찾아봤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보고타의 혼돈을 해결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통합거리 비례제 교통 시스템 0.2초 실시간 정산의 비밀.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4천만 건의 거래를 0.2초 만에 처리한다? 수십 개의 버스 회사와 지하철 노선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다.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이동한 거리만큼만 합산해서 정산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카를라가 꿈꾸던 바로 그 시스템. 보고타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2003년 당시 우리 도시는 그야말로 범죄의 천국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버스 강도 사건이 15건, 현금통을 노린 무장 강도들이 버스마다 침투했고 저항하는 기사들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연간 47명의 버스 기사가 살해당했고 센타보 전쟁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12명에 달했습니다. 카를라도 그 통계 속 한 명이 되어버렸죠. 저는 20년간 교통청에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미국 컨설팅 회사를 불러왔지만 실패했고 유럽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예산이 너무 컸습니다. 시청 고위 간부들은 냉소적이었어요. 이 도시는 포기됐어, 산체스. 신도 손을 뗐을 거야. 하지만 카를라의 죽음 이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뒤졌고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도 20년 전만 해도 보고타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금색 토큰으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는 현금으로 요금을 냈으며 환승할 때마다 돈을 다시 내야 했죠. 하지만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통합거리 비례제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교통수단이 무엇이든 몇 번을 갈아타든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걸 구축하는 건 엄청난 난이도였다고 합니다. 버스 회사들의 극심한 반발, 지하철 공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카드사들 간의 갈등까지. 하지만 서울시는 중옥영재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대신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통합했고 국내 IT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해요. 그 결과가 바로 0.2초의 기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카드를 찍어도 서버가 단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고 모든 처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완료됐죠. 카드 인식부터 잔액 확인, 환승 기록 조회, 거리 계산, 요금 차감, 서버 전송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0.2초에서 0.3초 사이에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교통국장이 비웃듯 말했죠. 한국 신생 IT 국가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자고?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서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서울이 성공했다고 보고타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해. 그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일본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몇 주 후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고타시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 국제 입찰 공고. 전 세계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한 팀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한국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LG CNS, KT, 서울시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남미까지 와서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를라의 노트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고 보고타의 참담한 현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겐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LG CNS의 김태준이라는 엔지니어였어요. 산체스 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따님께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팀이 보고타를 방문하겠습니다. 제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짧은 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보니 일본 컨소시엄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들은 이미 시청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JR 동일본, 도시바, 미쓰비시까지 합류한 막강한 팀이었어요. 100년 역사의 철도 왕국 일본.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신생 IT 국가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카를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카를라, 아빠가 한국 사람들을 불렀어.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나라. 그들이 와준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일본이라는 큰 벽이 있거든. 그래도 아빠는 포기 안 할 거야. 네가 꿈꾸던 도시를 만들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카를라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카를라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시를 바꿀 겁니다. 0.2초의 기적으로 몇 달 후 보고타시청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 입찰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거든요. 수많은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후보로 선정된 팀은 단 2곳이었습니다. 일본 컨소시엄과 한국 컨소시엄. 회의실 한쪽에는 일본 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15명의 임원진.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100년 역사의 자부심이랄까요? JR 동일본의 사토 요시히로가 팀 리더였는데 58살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그는 도쿄 메트로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인물로 일본 철도계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팀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 팀에 비하면 훨씬 적은 8명의 인원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LG CNS의 김태준 팀장을 중심으로 젊은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김태준은 42살로 서울 지하철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서 두 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요. 규모나 경력 면에서 일본 팀이 압도적이었고 시청 고위 간부들도 이미 일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듯했거든요. 보고타 시장이 입장하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양 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고타의 100년 난제를 해결할 파트너를 선정하겠습니다. 일본 팀부터 시작하시죠. 사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넘기며 유창한 스페인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고타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일본 컨소시엄은 100년이 넘는 철도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의 화려한 지하철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배차 시스템, 수많은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도쿄 메트로는 하루 평균 9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IC카드 기술인 스이카와 파스모는 이미 검증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시청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보고타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즉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환승통합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토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각 운영사별로 별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도쿄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JR과 메트로는 다른 회사이므로 각각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투명한 방식입니다. 그럼 보고타의 37개 버스 회사를 이용하려면 37번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 노선 내에서는 환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회사 노선으로 갈아탈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토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건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각 회사의 수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한국팀의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어요. 김태준이 노트북을 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습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심지어 운영회사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시민은 단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죠.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개찰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출근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장면이었어요. 빠르고 매끄럽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하루 4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모든 버스와 지하철 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요금은 이동한 거리만큼만 합산해서 정산됩니다. 처리 속도는 0.2초입니다. 사토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동시 접속이 폭증하면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될 겁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김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200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단 한 번도 서버가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기술은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 시스템을 복사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개척한 IC카드 기술을 모방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하시겠죠. 그렇다면 실제 시연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보고타의 출근 시간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어느 시스템이 진짜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죠. 시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양팀 모두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 시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 중앙터미널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본 팀이 만만치 않은데.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체스 씨.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님이 꿈꾸던 시스템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일본 팀은 이미 시청 내부에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고 언론도 그들 편이었거든요. 과연 한국 팀이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를라를 위해서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어요. 입찰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시연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한국팀이 요청한 보고타 버스 운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교통청에 공식 요청을 넣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산체스 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지 데이터가 필수인데 왜 제공하지 않는 겁니까? 김태준이 답답해하며 물었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팀은 받았나요? 제가 확인해보니 일본 팀은 이미 모든 데이터를 제공받은 상태였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이었죠. 더 심각한 건 언론의 공격이었습니다. 시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검증 한국 시스템, 보고타 시민을 실험대로 삼는가? 100년 역사 일본 기술 대 신생 한국 IT. 당신의 선택은? 전문가들 경고 성급한 도입은 재앙 부를 수 있어. 기사마다 일본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전문가를 인용하며 한국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로 붕괴될 것이라는 억측까지 퍼뜨렸죠. 저는 며칠 동안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며 항의했습니다. 이건 편파 보도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셔야죠. 하지만 데스크들은 시큰둥했어요. 산체스 씨, 우리는 사실을 보도할 뿐입니다. 일본 기술이 검증됐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서울이 성공했다고 보고타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요 언론사, 몇 곳은 이미 일본 컨소시엄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상태였어요. 시청 내부의 방해도 계속됐습니다. 테스트 장소로 예정됐던 중앙터미널의 전력 공급 문제가 갑자기 제기됐고 한국 팀의 서버 설치 일정이 이틀이나 연기됐죠. 반면 일본 팀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료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어요. 마르코, 위에서 누군가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교통국장 에르난데스 말이야.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그가 최근 일본 미쓰비시 관계자들과 자주 만난다는 얘기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한국팀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보고타 외곽의 낡은 건물 3층이었는데 멀리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태준이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산체스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들어오시죠. 사무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고 젊은 엔지니어 3명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빼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못 받아서 직접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팀원들이 며칠 동안 보고타 전역에 버스를 타고 다니며 승하차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인구 분포, 노선별 혼잡도, 환승 빈도까지 전부 손으로 조사했죠. 컴퓨터 화면을 보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직접?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주지 않으니까요. 한 엔지니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팀장님, 시뮬레이션 100번째 돌아갑니다. 화면에는 보고타, 출근 시간,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120만 건의 동시 접속, 37개 버스 회사와 지하철 노선의 복잡한 환승 패턴, 거리 비례 요금 계산까지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처리 속도 0.18초, 0.21초, 0.19초. 완벽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서울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카드 한 번 찍고 안전하게 등교하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산체스 씨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따님 카를라는 단지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싶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돼야 합니까?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가고 두려움 없이 집에 돌아올 자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거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니 이건 그냥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무섭거든요. 완벽주의자라서 0.2초도 부족하다고 0.1초까지 줄이려고 하시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출근 시간 혼잡이 줄어듭니다. 1초라도 줄이면 그만큼 사람들이 편해지니까요. 김태준이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보고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론이 당신들을 공격하고 시청이 방해하고 일본 팀은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카를라 같은 아이들이 계속 죽습니다. 그럴 순 없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밤을 지사오는 엔지니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긴다면 이 도시가 정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본 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과연 이 불공정한 싸움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나라의 카를라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카를라. 이번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04년 6월 15일 보고타 중앙 터미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장과 시청 고위 간부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 대표 300명, 그리고 양 팀의 엔지니어들까지. 터미널 한쪽에는 일본 시스템이, 다른 쪽에는 한국 시스템이 나란히 설치돼 있었습니다. 각각 10개씩의 개찰구가 세워져 있었고 뒤쪽으로는 서버룸이 임시로 구축돼 있었죠. 저는 뒤쪽 관람석에 앉아 두 시스템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일본 측 개찰구는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최신형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됐고 도시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개찰구는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간결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이랄까요? 오전 7시 시장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시연을 통해 보고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토 요시히로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쿄의 100년 기술을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시청 고위 간부들의 박수가 유난히 컸죠. 테스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1000명의 테스터가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며 실제 출근 시간 환경을 재현하는 거예요.
각 테스터는 서로 다른 출발점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고 환승 패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정확한 요금을 계산해야 했죠. 오전 7시 30분 일본 시스템 테스트 시작. 1000명의 테스터가 일제히 개찰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 10초는 순조로웠어요. 규칙적인 비프음이 울렸고 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사토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20초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개찰구에서 에러음이 울렸어요.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처리가 늦어지는 건지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테스터들이 당황하며 다시 카드를 찍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30초가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10개의 개찰구 중 4개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화면에는 일본어로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재부팅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급히 서버룸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터들은 개찰구 앞에 줄지어 서서 웅성거렸고 관중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검증된 기술이라고? 도쿄에서는 잘 된다며? 10분이 지났을 때 간신히 시스템이 재부팅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마자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동시 접속이 몰릴 때마다 서버가 버티지 못하고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어떤 테스터는 카드를 찍은 후 5초나 기다려야 게이트가 열렸어요. 실제 출근 시간이었다면 대혼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15분이 지나자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동시 접속이 예상보다 보고타의 환경이 도쿄와 달라서 시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쿄 출근 시간 인구가 보고타보다 5배 많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어요. 100년 역사에 검증된 기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검증입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환경 변수가 변명은 그만하십시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토를 촬영했고 시청 간부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일본 측 개찰구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1000명 중 300명도 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테스트 시작 20분 만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사토와 일본 팀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0년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시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팀 차례입니다. 오전 9시 한국 시스템 테스트 시작. 김태준이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0.2초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명의 테스터가 개찰구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카를라를 위해서, 보고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이 성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터가 카드를 개찰구에 갖다 댔습니다. 삐빅. 깨끗한 비프음 하나. 게이트가 열렸어요. 모니터에 처리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0.19초. 두 번째 테스터. 삑. 0.1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정한 리듬으로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마치 정교한 메트로놈처럼 정확했죠.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카드 인식, 잔액 확인, 환승 기록 조회, 출발지 확인, 목적지 계산, 이동 거리 산출, 요금 차감, 중앙 서버 전송, 정산 완료, 게이트 개방.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0.2초. 테스터들이 물 흐르듯 통과했어요. 10명, 20명, 50명, 100명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러음도 지연도 서버 과부하도 없었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5분이 지났을 때 이미 300명이 통과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20분 동안 처리한 숫자를 5분 만에 넘어선 거예요. 8분 12초, 1000명 전원이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터가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터미널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 대표들이 환호했고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심지어 시청 간부 몇몇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시장이 직접 개찰구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테스트용 카드를 들고 천천히 단말기에 갖다 댔어요. 0.20초.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시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놀랍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김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입니까? 네, 시장님. 서울에서 매일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토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팀 엔지니어들도 아무 말이 없었죠. 100년 역사의 자부심이 0.2초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찰구로 걸어갔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0.18초. 게이트가 열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였어요. 카를라가 꿈꾸던 바로 그 세계. 안전하고 빠르고 두려움 없는 출근길. 카를라. 봤니? 이게. 네가 원하던 거야. 김태준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산체스 씨, 따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시연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며칠 후에 내려질 예정이었고 시청 내부에는 여전히 일본 편을 드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압도적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시연이 끝난 후 사흘 동안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론은 한국 시스템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시청 내부 분위기는 묘했거든요. 교통국장 에르난데스를 비롯한 고위 간부 몇몇은 여전히 일본 시스템 채택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습니다.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야죠. 일본은 10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고작 몇 년. 그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청 자료실로 향했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된 지하 창고였는데 평소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먼지 쌓인 파일 박스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관련 문서, 예산 보고서, 회의록. 1시간쯤 지났을 때 낡은 박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1998년 교통 시스템 개선 제안.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기업의 제안서가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죠. LG CNS 보고타 통합교통 시스템 구축 제안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이면 6년 전이에요. 한국 기업이 이미 그때 제안을 했다는 건가? 서둘러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내용은 지금과 거의 똑같았어요. 통합교통카드, 거리 비례 요금제, 실시간 정산 시스템, 환승 무제한. 모든 게 6년 전에 이미 제안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채택되지 않았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타시 교통청의 검토 의견서였어요. 신생국 기술로 검증 부족. 일본 시스템 재검토 권장. 제안 기각. 서명란을 보니 당시 검토 책임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국 과장 에르난데스. 지금의 교통국장이었죠. 그리고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8년 7월 15일. 카를라의 생일. 딸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이 제안이 기각됐던 겁니다. 만약 그때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면 6년 후 카를라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 자세히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 뒤에 첨부된 참고 자료 중에 이상한 영수증이 끼어 있었어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라틴 아메리카 지사 접대비 내역. 날짜는 1998년 7월 10일. 한국 제안이 기각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5만 달러. 에르난데스의 이름이 수령인으로 적혀 있었죠. 이건 명백한 뇌물이었습니다. 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에르난데스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둘러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폭로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시청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카를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복사한 문서를 펼쳐놓았어요. 카를라, 네가 태어난 날 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거부됐어.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5만 달러 때문에 네가 죽은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이걸 밝혀낼게.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게.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거야. 더 이상 카를라 같은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막으려 했지만 강행했어요.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산체스 씨, 무슨 일입니까? 책상 위에 문서를 펼쳐놓았어요. 시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1998년 한국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교통국에서 작성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시장이 문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에르난데스에게 지불한 5만 달러 접대비 내역입니다. 한국 제안이 기각되기 나흘 전에 전달됐습니다. 시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본은 지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장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법무팀장 즉시 들어오시오. 그리고 감사관도. 30분 후 시장실은 긴급 회의장이 됐습니다. 법무팀장과 감사관이 문서를 검토했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에르난데스의 비자금 계좌, 일본 기업들과의 은밀한 계약서, 심지어 이번 입찰 과정에서도 추가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6년간 숨겨져 있던 부패의 실체가 100일에 공개된 거죠. 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산체스 씨, 이 문서를 발견해줘서 고맙습니다. 만약 모르고 넘어갔다면 시장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6년 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제 딸은 살았을 겁니다. 312명의 사망자도 없었을 거고 수천 명의 버스 강도 피해자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한국 시스템을 채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르난데스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에르난데스는 체포됐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였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교통국장 6년간 일본 뇌물수수, 한국 시스템 거부한 진짜 이유는 5만 달러, 부패가 만든 300명의 희생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패 공무원 처벌하라. 한국 시스템 즉시 도입하라. 일본 컨소시엄은 황급히 보고타를 떠났습니다. 사토는 떠나기 전 저를 찾아왔어요. 산체스 씨, 저는 몰랐습니다. 에르난데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았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한국 시스템은 성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100년 자부심을 뒤로 한 채. 며칠 후 저는 카를라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카를라의 글씨였어요. 2003년 6월 20일. 내년에 대학 가면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싶다. 아빠처럼 보고타의 교통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면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만들 수 있을까?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다. 우리 함께 보고타를 바꾸자, 아빠.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를라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와 함께 이 도시를 바꾸는 걸. 카를라, 아빠가 할게. 내 몫까지 아빠가 다 할게. 약속해. 메모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0.2초의 기적이 곧 이 도시를 바꿀 겁니다. 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보고타시청 대회 의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최종 입찰 결과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청 간부들, 버스 회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 대표단까지 한국 팀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엔지니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옆자리에 앉았죠. 에르난데스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편을 들던 고위 간부들도 입을 다물었고 언론도 한국 시스템에 대해 호의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타 정치판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시장이 입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식 발표문이 들려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태준도 주먹을 꽉 쥔 채 앞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보고타에 100년 난제를 해결할 파트너를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제안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두 팀의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진실도 마주했습니다. 6년 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패가 그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로 선택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로비가 아닌 성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장이 발표문을 들어 올렸어요. 보고타시는 LG CNS를 중심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의 통합 교통 시스템을 공식 채택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민 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젊은 엔지니어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를라를 위해, 312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구해질 수많은 생명을 위해.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혁명입니다. 0.2초라는 짧은 시간이 만들어낼 변화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가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현금이 사라지면 강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기술이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기적이며 이제 보고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이 김태준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김태준이 천천히 걸어나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보고타를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태준을 따로 만났습니다. 시청 옥상 카페테리아였는데 보고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축하합니다, 팀장님. 산체스 씨 덕분입니다. 문서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아닙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승리한 겁니다. 김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버스들이 여전히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풍경이 곧 바뀔 겁니다. 1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를라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어요. 카를라, 우리가 해냈어. 한국 시스템이 선택됐어. 이제 보고타가 바뀔 거야. 네가 꿈꾸던 그 도시가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카를라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 카를라. 이제 아무도 너처럼 죽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서울에서 추가 엔지니어 30명이 도착했고 현지 인력 60명을 채용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예상 기간은 18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저도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교통청 컨설턴트로서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버스 회사들과의 협상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버스 회사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37개 회사가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환승 할인에 대한 반발이 거셌거든요.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환승 할인을 해주면 우리 수익이 줄어듭니다. 누가 그 손실을 보전해줍니까? 한 버스 회사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빚더미인데 수입까지 줄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른 사장도 가세했어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고함을 지르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죠.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해결책입니까? 중홍영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가 여러분의 운영 적자를 보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통합하고 배차 간격과 노선을 조정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보전해준다는 겁니까? 정확한 거리 비례 요금을 계산해서 각 회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수입과 차액이 생기면 시가 메워줍니다. 버스 회사 사장들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보전해줍니까? 계약서로 보장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로 말입니다. 김태준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후 오히려 버스 회사들의 수익이 안정됐습니다. 어떻게요? 현금 강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이 목숨 걸고 센타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고율이 급감했습니다. 보험료도 내려갔죠. 무엇보다 승객들이 늘었습니다. 편리하니까요. 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보장합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반 후 보고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버스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강도 사건은 사라지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장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 의견도 줄어들었어요. 결국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37개 회사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100년 동안 서로 경쟁만 하던 버스 회사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된 겁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버스에 GPS 단말기가 설치됐고 교통카드 리더기가 달렸어요. 중앙 서버실이 구축됐고 통신망이 깔렸습니다. 김태준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도 함께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버스 기사들을 교육하고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줬죠. 처음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나는 40년 동안 현금만 받았는데. 나이든 기사 한 분이 투덜거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님이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선생님은 안전하게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현금통이 없으면 강도가 안 온다는 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증명됐습니다. 기사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럼 이제 총 맞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이제 안전합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18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보고타 트랜스밀레니오 통합교통 시스템 정식 개통일. 새벽부터 중앙터미널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통식을 보기 위해서였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고 무대 위에는 시장과 한국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했어요. 저도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5시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고타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도시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100년 난제가 오늘 해결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 한 장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시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고타 통합 교통 시스템, 지금 개통합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도시 전역의 개찰구가 일제히 활성화됐습니다. 중앙터미널 개찰구에 녹색 불이 켜졌고 첫 번째 승객이 다가왔어요.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17살쯤 돼 보였죠. 카를라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여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교통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어요. 0.19초.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터미널이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어요. 여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승객이 이어졌습니다. 일정한 리듬의 비프음이 울렸고 사람들이 물 흐르듯 통과했어요.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느라 줄을 설 필요도 없었죠. 그저 카드 한 번, 0.2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출발했어요. 새로 도입된 신형 버스였는데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GPS가 장착돼 있어서 배차 강역이 정확하게 조절됐죠. 더 이상 센타보 전쟁은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행했고 난폭 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동전 하나 없었죠. 강도들이 노릴 게 없어진 겁니다. 저는 407번 버스에 탔습니다. 카를라가 마지막으로 탔던 그 번호.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버스였어요. 카드를 찍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케네디 지구가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떨어졌던 그 커브 구간. 이제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버스는 천천히 안전하게 커브를 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카를라, 봤니? 이제 안전해. 아무도 내처럼 떨어지지 않아.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감격해서요. 저도 그래요. 평생 버스 타는 게 무서웠는데 오늘은 달라요.
편안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덕분이래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첫날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하루 이용객 180만 명, 총 거래 건수 350만 건, 시스템 다운 없음, 평균 처리 속도 0.19초. 완벽했습니다.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보고타의 기적, 한국이 만들었다. 0.2초가 바꾼 도시. 현금이 사라지자 범죄도 사라졌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보고타는 어떻게 교통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나? BBC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런던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보도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증명했다. 데이터가 질서를 만들고 기술이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을 개통 한 달 후 통계가 나왔습니다. 버스 강도 사건 92%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67% 감소, 버스 정시 도착률 94%, 시민 만족도 87%.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보고타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혁명입니다. 총 없이 범죄를 이긴 나라,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고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력의 승리이자 기술의 승리입니다. 개통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고타시의 세수가 늘어난 거예요. 투명한 정산 시스템 덕분에 탈세가 불가능해졌고 모든 거래가 기록됐죠. 이전에는 버스 기사들이 현금 일부를 빼돌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푼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수 증가분만 연간 3천만 달러. 그 돈으로 시는 더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어요. 빈민가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평화가 복지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탔어요. 카드를 찍을 때마다 카를라가 생각났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딸아이의 꿈이었다는 걸.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카를라 또래로 보였어요. 아저씨, 이 시스템 정말 신기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버스 타지 말라고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는 괜찮대요. 안전하다고. 그래, 이제 안전해. 제가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단다. 누구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너 같은 미래를 꿈꿨던 한 소녀.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를라가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개통 6개월 후 국제교통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타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조사단이 파견됐고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죠. 한국 보고타 통합교통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스 아테네도 관심을 보였어요. 뉴질랜드 웰링턴, 칠레 산티아고, 심지어 영국 런던까지 12개국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타가 증명한 거예요. 0.2초의 기적이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걸. 김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산체스 씨, 제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벌써요? 네, 프로젝트가 완료됐으니까요. 하지만 현지 팀은 계속 남아서 운영을 지원할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딸의 꿈을 이루어주셔서, 아니 보고타의 꿈을 이루어주셔서.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체스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온갖 방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김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딸이 서울에서 안전하게 통학합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산체스 씨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든 아이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딸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카를라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김태준이 떠나는 날 공항에 나갔습니다. 한국팀 전체가 출국하는 날이었죠.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 전해주세요.
보고타가 영원히 감사하고 있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이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0.2초라는 짧은 시간으로 도시를 바꾸고 평화를 만들고 미래를 선물한 사람들,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교통기구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보고타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어요. 회의장에는 50여 개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세계 각국의 교통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의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 보고타 통합교통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일부 국가대표들은 박수를 쳤지만 몇몇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단 하나의 도시 사례만으로 국제표준을 정하는 건 성급하지 않습니까? 보고타는 6개월 동안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범죄 감소, 사고 감소, 시민 만족도 상승까지. 그래도 장기적인 검증이 그때 영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런던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100년 된 우리 지하철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0.2초 결제 속도는 경이적입니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이미 한국 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입니다. 그리스, 뉴질랜드, 칠레 대표들도 잇따라 도입 계획을 밝혔어요. 일본 대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국 보고타 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산체스 씨, 보고타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카를라의 죽음, 한국 팀과의 만남, 일본과의 경쟁, 부패 폭로,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기적까지. 그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었군요. 맞습니다. 기술이 만든 평화입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보고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버스 노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의 KT가 제공한 심야 시간대 통신 데이터와 택시 승하차 기록을 분석했더니 새벽에도 상당한 이동 수요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새벽 2시, 클럽과 바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병원 응급실을 나서는 환자 가족들, 이들은 모두 비싼 택시비를 부담하거나 위험한 심야 거리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히 그들의 동선을 보여줬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동하는 사람 3만 명, 강남역에서 관악구로 향하는 택시 대기 수요 폭발, 센트로에서 우스메까지, 자피네로에서 수바로, 보고타의 심야 혈류가 데이터로 드러난 겁니다. 시청은 그 길 위에 정확하게 심야 버스 노선을 깔았어요. 12개 노선, 100대의 버스. 개통 첫날 밤 저도 심야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 1시, 센트로, 광장 정류장, 30명 정도의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 나이 든 노동자들, 병원 가운을 입은 간호사까지.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내부,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안전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카드를 찍으며 탑승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택시비 안 내도 되네요. 매일 만폐소식 썼는데 옆에 앉은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공장 야간 근무 끝나면 집까지 걸어갔거든요. 1시간 반씩. 이제는 20분이면 되겠네요. 간호사도 미소를 지었어요. 응급실 당직 서고 나오면 너무 무서웠어요. 어두운 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만든 질서, 기술이 만든 평화, 국가가 만든 복지기술.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심야버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이용객 80만 명,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연간 1200만 달러 감소했고 심야 범죄율도 40%나 떨어졌죠.
CNN이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보고타, 데이터로 도시를 재설계하다. 한국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심야버스. BBC도 특집을 냈어요. 빅데이터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외신 기자 하나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산체스 씨, 보고타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0.2초가 도시를 살렸습니다. 0.2초요? 네. 카드 한 번 찍는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범죄를 없애고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2006년 중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07년, 그리스 아테네가 뒤를 이었어요.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이 착수했습니다. 2009년 칠레 산티아고, 콜롬비아 메데인, 페루 리마까지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됐죠. 2010년 놀랍게도 영국 런던이 서울 시스템 벤치마킹을 발표했습니다. 100년 역사의 런던 지하철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본 언론이 충격을 받았어요. 런던도 한국 선택, 일본 철도 왕국 신화 무너져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0.2초의 나라, 데이터로 질서를 만드는 나라, 기술로 평화를 창조하는 나라, 총 한 자루 없이 범죄 국가를 소탕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바빠졌어요. 라틴 아메리카 스마트 교통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보고타의 성공 사례를 다른 도시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메데인,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제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했어요. 보고타에서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기술을 믿고 데이터를 믿고 그리고 시민을 믿으십시오. 한 도시의 시장이 물었습니다. 산체스 씨,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따님을 위한 일이었군요. 딸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사무실 벽에는 3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를라의 사진. 두 번째, 카를라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2004년 김태준 팀과 찍은 사진.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그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카를라, 아빠가 계속할게. 내 꿈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전 세계로 퍼지도록. 2026년 1월, 보고타와 서울이 자매 결연을 맺은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양 도시는 이제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기술 동반자가 됐어요. 교통뿐 아니라 스마트 시티, 환경, 복지까지 협력 분야가 확대됐죠. 1월 26일 서울시장이 보고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스템 협력 논의였어요. 보고타도 이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시청 집무실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보고타 시장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과 서울시장이 악수를 나눴어요. 저도 교통자문위원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서울시장님, 환영합니다. 40년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고타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20년 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갈란 시장이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마르코 산체스입니다. 20년 전 한국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신 분이죠. 서울시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체스 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따님을 위해 도시를 바꾸셨다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약속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바꿨습니다. 존경합니다. 회담이 시작됐어요. 서울시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보고타가 추진 중인 지하철 건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스크린도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나타났어요. 서울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유는 스크린도어 덕분입니다. 인명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냉난방 효율과 공기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갈란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저도 의견을 냈어요. 시장님, 20년 전 교통카드 시스템도 처음엔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고타 시민 200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체스 씨 말이 맞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서울시장이 보고타 지하철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공사 중인 역사를 둘러보며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협력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보고타의 은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0.2초가 우리 도시를 살렸습니다. 범죄를 없애고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체스 씨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시겠습니다. 네, 제 딸. 카를라가 꿈꾸던 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서울시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따님이 한국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사진을 보고 감탄했었죠.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초청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따님을 위한 추모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카를라의 꿈이 한국 보고타 협력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 방문이었어요. 카를라가 가보고 싶어 했던 그 나라. 2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고 짐 찾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산체스 씨. 팀장님! 둘은 포옹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입니다. 팀장님은요? 저도 잘 지냅니다. 이제 상무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모두 보고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 역사를 바꿨거든요. 김태준이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 우와! 정말 다르네요. 20년 전에 비하면 서울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시스템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김태준이 제안했어요. 내일 지하철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카를라가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이었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보고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벽면에는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개찰구로 다가갔습니다. 김태준이 교통카드를 건넸어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카를라, 아빠가 왔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곳에. 김태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2분 50초 후 도착. 정말 50초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탑승객들이 차분하게 올라탔습니다.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도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열차가 출발했고 터널을 달렸어요. 다음 역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로. 다음 역은 역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카를라가 꿈꾸던 바로 그 세계. 팀장님, 이게 카를라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역을 거쳐 서울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이 안내했어요. 시청에서 추모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시청 로비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한국 보고타 교통협력 20년. 전시 패널에는 보고타의 변화가 사진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2004년 개통식, 첫 번째 버스, 환호하는 시민들, 그리고 카를라의 사진. 제 딸의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패널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카를라 산체스, 보고타 교통혁명의 씨앗이 된 소녀. 그녀의 꿈은 아버지 마르코 산체스를 움직였고 한국과 보고타를 연결했으며 결국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바꿨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카를라야. 내 꿈이 여기까지 왔어. 한국까지, 전 세계까지. 서울시장이 다가왔습니다.
산체스 씨, 따님은 영웅입니다. 한 소녀의 꿈이 수백만 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모 행사가 진행됐어요. 서울시장의 추도사, 보고타 대사의 감사 인사, 그리고 제 말, 제 딸 카를라는 1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스 사고로. 하지만 그녀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꿈을 살려줬고 보고타가 이뤘으며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카를라, 아빠가 약속 지켰어. 보고타를 바꿨어. 그리고 네가 가보고 싶어 했던 한국에도 왔어. 이제 편히 쉬렴. 행사가 끝난 후 김태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플레이트. 카를라 산체스에게 당신의 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서울시 1동.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곳곳을 다녔습니다. 모든 게 카드 한 장으로 해결됐어요. 환승도 자유롭고 요금도 저렴했습니다. 시민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완벽했죠. 귀국 전날 밤 김태준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님, 20년 전 보고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산체스 씨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이 공격하고 시청이 방해하고 일본이 견제했는데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서 안전하게 통학한다고. 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나라 아이들은요? 그들도 안전하게 학교 가나요?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태에 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산체스 씨도요. 카를라를 위해 도시를 바꾸셨지 않습니까?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딸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보고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거대한 도시, 수많은 불빛, 그리고 그 아래를 달리는 지하철. 0.2초의 기적이 만든 평화. 카를라, 아빠 다녀올게. 보고타로. 내 꿈을 계속 지킬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보고타로 돌아온 후 저는 사무실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어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 카를라를 위한 선물. 그 옆에는 여전히 딸의 사진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 카를라. 우리가 해냈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탑니다. 카드를 찍어요. 삑! 0.2초. 이 짧은 순간이 딸의 유산입니다. 보고타 시민 200만 명이 매일 안전하게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옵니다. 총 없이, 범죄 없이, 공포 없이 0.2초의 기적 속에서.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카를라의 꿈처럼 보고타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스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범죄는 사라졌으며 시민들은 평화롭게 출근합니다. 0.2초. 카드 한 번 찍는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이 선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행정력이 지구 반대편 도시를 구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